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깊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느긋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3주밖에 버티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독자 세력 꾸민다고 윤석열이 얼마나 뛸 수 있겠는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일주일에 약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 번째, 내년 대선 500억 이상의 아마 선거자금이 소요될 텐데 과연 제3세력 무소속으로 가능하겠는가. 결국 어느 순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가 알아서 무릎 꿇고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느긋한, 그러면서 뭐랄까 마치 김중배가 다이아몬드를 흔들며 심순애를 갖다 꼬시듯, 자 잔소리 말고 7월 이전에 들어와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후보 뽑는 경선에 참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선거를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정치판을 바라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고, 지형이 바뀌어있는 대한민국 선거판 유권자의 의식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1월 들어와서 정확히 3주 만에 손든 건 사실입니다.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돈 문제, 애로사항 얘기했습니다. 가족 간에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준석 등등등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건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그럼 원희룡이 돈이 있습니까? 유승민이 돈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보다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홍준표가 되었던 원희룡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그 당의 공식 후보가 될 때까지는 그 당의 돈 단 1원도 못 씁니다. 오히려 그 당에다가 경선 기타금 내야죠, 뭐 내야죠, 다 자기 돈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제 본선에 갔을 때 돈이 500억 이상 소요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뻥뻥 쓴다면 그거는 거의 99% 불법 선거운동이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결국 윤석열 씨한테 바라는 것이, 즉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그런데 과연 구태의연한 방식의 그런 뭐 경선 준비하라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던 박근혜 후보가 500억 정도 되는 선거 비용 중에 250억을 갖다가 이른바 선거자금 펀드로 모집할 때 활용했던 바로 포스터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유시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시민 겁니다. 유시민 후보가 이른바 선거자금 펀드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구자당 10,000원부터 이래갖고 그 구자 펀드를 갖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게 되면은 뭐 이기던 지던 간에 최소한 15% 이상은 받거든요. 15% 이상은 받게 되면은 100% 선거 비용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이러면 보전받습니다. 그걸로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되갚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깨끗한 선거 자금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윤석열 씨 같이 나름 새로운 정치를 갖다 열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아마 윤석열 펀드를 만든다면, 윤석열 선거자금 펀드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펀드가 하루 이틀이면 다 마감될 겁니다. 그러니 돈 갖고 돈 문제에 허덕거릴 테니
너 윤석열 좋은 말 할 때 국민의힘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하수 중에 하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마침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최근에 취재하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주변에서 야, 너 3월 4일 검찰총장 그만두었는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씨는 나는 동굴 속의 곰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동굴 속의 곰 아시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바로 웅녀 이야기입니다. 즉 동굴 속에서 호랑이와 곰이 들어가서 100일 동안을 쑥과 마늘을 먹고 그야말로 자기를 갖다가 단련하는 가운데 호랑이는 실패했고 곰은 인간으로 변신하게 되고 그 인간으로 변신한 웅녀가 이제 환웅과 결혼하여 태어난 것이 바로 단군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단군 신화의 요체입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씨는 나는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스스로 27년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3월 4일부터 100일이면 6월 14일이래요. 그 6월 14일 윤석열 총장이 나올 것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빨리 나올 겁니다. 왜냐하니까 5월 9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확히 임기가 1년 남게 됩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입니다만은 3월 9일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 씨 같은 경우 마침 보니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동굴 속의 곰이라 그래서 꼭 100일을 채울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집에서 강아지 2마리와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이제 한 5월 10일 정도 되면은 대략 한 2달 반, 한 70일 정도 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뭔가 대외 행보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대외 행보라 그래봐야 이제 이종찬, 다음에 김영석 교수 찾아뵙고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 구순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사전투표한 것. 이 정도, 한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5월 10일 전후에서는, 그러니까 5월 10일, 마침 월요일이고 5월 9일이 일요일이니까 5월 9일이나 5월 10일, 예를 들어서 5월 9일 날 한창 날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등산 가서 자연스럽게 그 시민들과 접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행보를 뚜벅뚜벅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흔한 얘기로 김종인 씨가 아사리 판이다 라고 지목한 국민의힘이 지금 왜 일찌감치 들어가서 자기의 에너지를 갖다 빨려버리고 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낡고 시들고 좀 허덕거리는 그러한 자기 당의 에너지를 갖다 좀 보충해주는, 그야말로 그러나 길을 좀 빨려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마침 앞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국민의힘 무슨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들고 흔들듯이 윤석열을 꼬시려 들지 마라. 그건 구태의하는 방식이다. 아니 가정하에 윤석열이 쭉 가다가 9월 초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11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거기에는 그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와 국민의힘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홍준표가 되었던, 안철수가 되었던, 유승민이 되었던, 원희룡이 되었던, 아니면 또 원외에 있는 나경원이 되었던 누군가 후보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라서 경선에 참여해서 패배한 사람은 경선 불복이 안 됩니다. 즉 어떠한 경우든 그건 이제 이인재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인재의 경기도지사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별도로 당을 만들어서 출마한 그것에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서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당해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철수,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통합정당의 후보가 될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내년 대선 후보에 못 나갑니다. 후보로 못 나갑니다. 이럴 경우 지금 윤석열 씨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나 지금 이준석 씨 이야기대로 뭐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자소 움직이면 돈 들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보면 움직이면서 기존의 문법대로 그렇게 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두벅두벅 자기 길을 갖고 메시지 정치하면 됩니다. 요즘 누가 직접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그렇게 합니까? SNS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한마디만 하면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3월 9일 대선 대략 3개월 전인 12월 초중순 이왕이면 12월 20일이 좋겠죠. 마침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하니까 그날이면은 이미 정기국회 끝났고 모두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갈 때 마치 과거 안철수 후보도 바로 대선 정확히 3개월 전인 9월 19일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 석 달 전에 딱 출마 선언하니까 기존에 문재인,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흔들리면서 안철수와 박근혜의 싸움으로 확 돌변하면서 문재인은 쭉 빠지더라고요.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레이스의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그리고 그때쯤 돼갖고 뭔가 당을 만들던 당 만들어 쉽습니다. 당은 필요하면 당 만들고 그 당을 만들게 되면은 그 당을 통해서 정확히 정당 정치 후원금 대선 자금의 50% 500억의 10%인 50억 후원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25억씩 경선 본선 거기다 별도로 윤석열 펀드를 만들면은 아마 요원의 불길같이 펀드가 모일 겁니다. 걱정할 일이 없죠. 다만 지금 윤석열 씨가 걱정해야 될 것은 본인의 이야기대로 지금 동굴 속에서 쑥과 만두를 먹으면서 몸에 베일 대로 베인 27년 검사 생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헌법주의자고 조금 나빠서 비틀어 이야기하면 검사주의자 아닙니까? 검사 만능주의자 아닙니까? 몸에서 그거 빼야 됩니다. 그것을 빼고 지금 여기서 하루에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비밀 쪽집게 과외하듯이 오늘은 어디 전문가에서 외교 경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배의 선장은 지도자는 세세한 부분 잘 몰라도 됩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일관된 정치 철학 그리고 실제 각 분야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지인지감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에 갇히지 말고 어설픈 멘토들 어설픈 정치 기술자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뚜벅뚜벅 그저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안은 바로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현장은 바로 대중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문현답으로서 혈혈단신 단기필마로 대통령 40살에 대통령 된 사람이 바로 마크롱 현재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혈혈단신 뛰면서 그 당시 앙마라쉬라고 의원 제로 현역 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직후 두 달 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70%에 달하는 의원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부디 그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다이아몬드 들고 다이아몬드 반지 들고 흔드는 그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에 현혹돼서 우왕좌왕하는 순간 윤석열은 이미 윤석열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여전히 반기문 3주밖에 못 버텼으니 저 윤석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다. 야, 우리 7월부터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 들어갈 건데 그때 그 전에 윤석열 들어와. 안 들어오면 재미없어.
너 나중에 혼자 뛰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뛰는데 1,000만 원 들어. 그럼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안 듭니까? 홍준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당에 공식적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까지 어차피 자기 돈 써야 되고 자기 지인들의 뭐랄까 후원금, 그것도 합법적 후원금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선거자금 펀드로 이용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 69억 얼마입니다. 재산이. 그중에 현금, 예금이 특히 부인이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70억 가까운 재산가입니다. 홍준표가, 원희룡이, 유승민이 윤석열보다 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결심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박근혜 펀드, 유시민 펀드, 그 당시 문재인은 담쟁이 펀드라고 만들었었어요. 펀드, 선거자금 펀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 모을 수 있습니다. 돈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